먼저 중도에 대해서 중도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관광 자원으로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1발제와 제2발제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레고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릴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건 살릴 가능성이 없다. 네. 그것은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계속 수익은 한 번도 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입장객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더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중도개발공사와 춘천시 또는 강원도에서 중도에 대해서 그렇게 포갑적이고 폭력적인 소송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고랜드를 살리는 방향은 이미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알고 있고 레고랜드 측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익 구조는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돈이 들어갈 일만 남아 있는데 결국엔 이 돈을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한 책임이 서로 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선사 유적지잖아요. 선사 유적지가 과연 재미있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두 분의 발제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것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2023년 현재 전 세계적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923조 원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계 유산 관광 자원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유산도 들어가 있고 문화유산,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역사유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역사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시장 규모가 현재 923조. 이것이 해마다 약 7%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30년에 1,500조라는 시장인 거예요. 레고랜드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될까요? 뭐 천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아시아의 비중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시아 마켓의 비중이 얼마나 되겠느냐? 놀랍게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40%의 이런 역사, 자연, 유산, 관광지로서의 유산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 아쉽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들은 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태국 등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인들은 이런 선사유적지라는 것 또는 문화유산을 보려고, 근데 문화유산도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웅장한 건축물 같이 콜로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페소스 유적 같이 무언가 건축물에 기반한 그런 유적지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전해주지 못하는 진짜 선사 유적지 왜도 사람들이 올 것이냐? 놀랍게도 온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과 중동에 특히 그러한 업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많은데요. 그런 사이트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이런 여행사들은 오로지 선사 유적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이것이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국도 그렇죠. 자, 미국, 남미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미국 원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집트는 뭐 워낙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AIA 투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런 역사 탐방이나 유적지 답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조직해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한국은 없어요. 네,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있는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지는 과연 그런 마켓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 마켓에 들어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아니다. 소개하고 있는 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개발도상국 또는 중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에 굉장히 높은 문화를 이뤘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세계 50대 역사 유적이라고 발표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인데요. 그래서 중국, 이집트, 터키, 인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볼 게 많은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다 개도국으로 한정해서 리스트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저런 선사시대 유적지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저기다 넣더라고 하더라도 50대 유적에 잘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정도. 근데 그리스는 선진국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이 중도 유적지가 관광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두 분의 발치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암사동 유적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암사동 유적지 20기의 집터입니다. 20기. 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래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스카라브레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그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유적지예요. 네, 자연 상태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죠. 이 집터 10기 있습니다. 10기. 10기의 집터를 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의 집터 밀집 유적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다음 페루, 네, 카랄수페라는 곳인데요. 여기 되게 신비한 곳이에요. 약간 이렇게 뭐 요새처럼 성처럼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여기 집터 10기. 그 다음에 거주민은 3,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은상 박사님께서 우리 중도에 거주한 인구 추정하셨죠? 네, 뭐 최대 2만 명 얘기도 하셨는데요. 자, 그 다음에 태국의 반치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반치앙. 여기는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약 300기 정도의 집터, 즉 오른쪽에 보시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유적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하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곳과 비교해가지고 우리의 중도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너무 명확하죠. 네, 터키의 차탈회획이라는 곳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이곳 집터 166기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관광 자원 개발을 아주 이익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볼게요. 자, 뭔가 좀 자본주의적인 냄새가 나게 스워트 분석이라는 걸 좀 해볼게요. 네, 이게 그럼 중도 유적지가 관광 자원으로서 본래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관광 자원이 될 만한가? 그렇다. 왜? 300기, 1400기 가까운 그런 밀집된 선사 유적 집터와 고인돌과 그 다음에 유물들이 함께 나와 있는 곳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에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개발할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본래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약점이 있는가? 이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있죠. 어떤 약점이 있죠? 지금까지 그거를 개발을 결정을 했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약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 이미 지어놓은 레고랜드가 약점이에요. 그럼 이거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됩니다. 약점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도 유적지를 관광지로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느냐? 시장적인 기회가 있느냐?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보아왔고 제1발제자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페소스 유적이나 괴벨리 키테페에 간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관광을 한다, 여행을 간다는 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처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보는 건 끝났습니다. 이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 그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 관광지입니다. 레고랜드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럼 시장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 7%씩. 그러면 이런 마켓을 형성하는데 위협이 되는 건 뭐냐? 이것도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기존에 했던 행위를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중도 유적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는 이 중도 유적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액션 플랜으로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 결정자나 이해 관계자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해 관계자는 놀랍게도 춘천 시민과 강원 도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춘천 시민과 강원 도민이라는 이해 관계자에게 무언가 이익을 주는 것처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의 의사결정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이 기준은 보통은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22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옳으냐 안 옳으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고 편안하냐 안 편하냐, 이 일을 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 세 가지로서 우리의 행동은 결정이 됩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레고랜드라는 게 있고 중도 관광지를 만들 때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옵션이 있었고 그 유적지 그대로 개발하는 옵션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레고랜드를 선택했느냐? 이익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제일 중요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관광지를 개발한다거나 무엇인가 개발할 때 시설물을 세우고 건축을 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이익이 집중이 됩니다. 게다가 레고랜드와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멀린이라는 회사가 포함이 되어 있죠. 필연적으로 정보가 단계 차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익은 더더욱 소수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역사 유적지로 복원해서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겠죠. 왜? 사업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대로부터 받아온 중도 유적지는 그 누구도 그 이익을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익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 또는 춘천 시민과 강원 도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개발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역사 유적지의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에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제2발제자님께서 얘기하셨죠. 박물관을 짓거나 어떤 시설을 짓는 식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토리, 얘기, 체험, 요즘의 트렌드죠.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전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 의지는 지금의 정책 결정자 플러스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익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방향을 통해서 나에게 골고루 이익이 온다라는 거를 이해를 할 때 우리의 액션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액션 플랜은 결국 어떻게 설득의 논리를 만들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냐에 집중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보도에서 스와트 분석이 나올지는 스와트 분석이 개념화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공약도 보는데 그게 잘 아는데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가빈전지정원심 다름 아닌 우리 하늘 우어의나 고향 떠나 타향살이 가빈전지정원심 역사 잃은 동포들아 우어의나 수수말년 중도 땅에 가빈전지정원심 우리 조상 찾아오니 우어의나 공익이와 민족정기 가빈전지정원심 국혼으로 바로 서네